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우리가 원가 계산하다 보면 이거 피할 수 없는 완성품으로 환산한다. 실제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품으로 환산한다. 5초면 돼 그랬는데 뻥이에요. 3초면 됩니다. 이따 문제 풀 때 보세요. 기본적인 개념만 숙지하면은 숙지하고 외울 거 하나 있거든요. 하나만 딱 외워두면 진짜 3초면 됩니다. 근데 넉넉 잡아 3초 그러면 좀 뻥 같아서 5초로 뻥했는데 어쨌든 3초면 됩니다. 되나? 이따 보세요. 충분히 됩니다. 물론 문제 읽는 시간 빼고, 문제는 읽어야지. 그 시간 빼고 5초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자, 먼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있어요. 뭐 길게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 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김밥이다. 김밥 만드는데 뭐 있지? 김밥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죠. 쌀도 있어야 되고 채소도 있어야 되고 과일도 들어가나? 과일 안 들어가나? 내가 넣으면 되지. 아니면 또 고기도 들어가야지. 재료가 준비돼야 되고 재료를 또 뭐 해야죠? 씻고 다듬고 뭐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건 구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이 재료를 다듬는 거지. 준비하는 거지. 재료 준비. 그리고 밥도 해야죠. 조리를 해야죠. 그리고 밥을 싸야지. 김밥을 싸야지. 김밥 싸. 이렇게 네 가지 단계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재료 구입부터 재료 준비하고 다듬고 하고 이런 거 조리하고 싸는 것까지 다 합치자면 싸고 또 써는 것까지 해야지. 요즘은 또 자동화 기계도 있더만 김밥 써는 기계도 있더만 족발 써는 기계도 있던데 3초면 되던데. 어쨌든 이거 하나가 완전히 끝났을 때 100% 완성된 거를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자.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이 그림상으로는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4개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김밥 4줄만 쌀 거야. 그럼 여러분은 4줄 쌀 거를 이렇게 하나 보세요. 재료 하나 쌀 만큼 재료 사고 재료 씻고 다듬고 준비하고 조리하고 한 줄 싸고 끝나면 또 한 줄 거 재료 사고 또 재료 다듬고 그리고 이제 조리하고 밥하고 나물 뭐 이런 거 찔 거 찌고 삶을 거 삶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싸는 거 이렇게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4줄이라면 실제로는 이게 400개라고 칠까. 그럼 이게 400개야. 400개면 400개 할 만큼을 재료를 왕창 구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김밥은 한 줄도 안 만들었고 재료 구입만 끝났어. 예를 들어서 구입만 끝났어. 4단계 중에 하나가 끝났어.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4단계가 다 끝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단계씩 밖에 안 끝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그냥 진짜 공장에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개념상으로 그럼 만약에 4개를 25% 이게 4분의 1이니까 25%잖아요. 25%씩 완성했다는 얘기는 2개를 50%씩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냐 아니냐. 이거 하나 둘 셋 4개니까 둘 하면 4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2개를 50%씩 완성한 건 하나를 100%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냐 아니냐. 이거 4칸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환산이에요. 이게 실제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김밥이라고 치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김밥 4줄을 쌀 건데 4줄 쌀 재료만 구입한 거야. 재료만 구입했으면 아직 끝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지만 그래 4단계씩 4줄 만들 건데 한 단계씩이 끝났으니까 25%씩 끝났어. 그럼 그걸 이거 환산하면 숫자적으로 이제 숫자로 그냥 환산만 하자면 2개를 50%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1개를 100% 다 끝낸 거나 마찬가지야 이 소리죠. 실제로는 진짜 끝난 건 아니지. 진짜 끝난 건 1개도 없어. 이제 겨우 재료만 사다 갖다 놓은 건데 아무것도 안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냥 숫자로만 환산을 하는 거죠. 완성된 것처럼. 그래 원래 저 4개를 만드는데 4분의 1씩 즉 4분의 1이 25%니까 25%씩 끝났다. 그럼 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는 다 완성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적어도 하나는 완성됐다라고 보자는 거죠. 이게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입니다. 이따 다시 봅시다. 그리고 환산량 계산할 때 항상 재료원가랑 가공원가로 구분해야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재료원가가 제조 착수 시에 투입되는지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투입되는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재료는 보통 착수 시 투입합니다. 왜? 재료는 아까 김밥 4줄이 아니라 400줄이라면 400줄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쌀, 과일, 채소, 고기 이런 것들을 잔뜩 사다 놓는 거죠. 사다가 놓는 거야. 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 재료는 작업 시작할 때 이미
사다가 놓은 거죠. 그럼 재료는 작업이 끝난 거 100% 환산입니다. 만약에 아까 김밥 4개였어. 김밥 4개를 만들 만큼 재료는 이미 100% 투입했어. 그럼 적어도 재료 준비는 4개만큼 작업이 끝난 거죠. 4개 그럼 너무 재미없으니까 400개다. 그럼 400이지. 400개 100% 준비 끝났어. 그럼 400개만큼 재료는 투입된 거지.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냥 수량. 저 곱하기 100%는 곱 하나만 하잖아 이거. 그냥 곱하기 100은 하나만 하고 그냥 400개지. 자, 근데 문제는 재료 원가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중간중간 투입하거나 가공 원가는 무조건 진행에 따라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을 예를 들었는데 재료 창고에다가 냉동고 이런 거 냉장고 창고에다가 재료를 먼저 사다 놔 입고, 그리고 작업 현장 공장 현장이 있어. 그럼 재료를 현장으로 투입을 해. 그리고 여기서 완성되면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재료를 구입하는 거 있죠. 구입해서 창고에 저장했다가 여기가 현장이야. 김밥 싸는 현장이야. 족발 써는 현장이야. 현장에다 재료를 투입했죠. 투입하면 재료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재료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김밥을 10,000줄을 생산해야 돼.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는 10,0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왕창 다 갖다 놓은 거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3,000개만 먼저 갖다 놓는 거지. 3,000개 먼저 갖다 놓고 떨어질 때 되면 또 3,000개 갖다 놓고 떨어질 때 되면 2,000개, 떨어질 때 되면 2,000개, 이런 식으로 10,000개를 투입하는데 중간중간 갖다 쓰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진행에 따라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이라는 건 그래서 재료를 갖다 놓는 것까지는 재료지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김밥에 쌀 가지고 이제 쌀 공장의 현장에서 쌀 포대를 만약에 100포대를 갖다 놓는 건 재료예요. 근데 갖다 놓은 쌀을 뜯어서 쌀을 씻어서 찌든 압력솥에 넣든 밥을 하는 건 다 가공하는 겁니다. 쌀을 집어드는 순간부터는 가공하는 거야. 채소를 박스채로 창고에서 그냥 갖다 놨다. 그럼 재료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재료 박스를 집어드는 순간부터는 가공하는 겁니다. 박스를 뜯어서 시금치야, 만약에 시금치를 뜯어서 박스 뜯어서 시금치 꺼내서 씻고 따듬고 하는 건 다 가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은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지. 계속 하는 거지. 계속 하루 종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에 따라 투입될 때는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해요. 예를 들어서 재료는 100%가 끝났어. 근데 가공비는 만약에 4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공비는 현재 만약에 50%가 작업이 끝났어. 그러면 환산하자면 4, 5, 20, 약 200개 정도는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재료도 100% 끝났고 가공비도 100%가 되면 그건 진짜 완성이 끝난 거지. 완성이 끝난 거죠. 근데 재료는 100%인데 가공비가 50%다 그러면 미완성된 거죠. 미완성됐는데 산술적으로는 그래, 현재까지 가공비 중에 50%가 작업이 끝났으면 재료로 따지면 400개 완성한 거고 가공비로 따지면 200개 완성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원가 계산하자 이거죠. 가공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다 미완성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미 50%는 작업이 됐잖아요. 작업이 된 만큼은 환산하자. 작업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만큼 원가 계산을 해주자. 이런 개념이 환산량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특히 재료가 착수 시에 투입되면 100% 환산, 진행에 따라 투입되면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해라. 기초 수량이나 기말 수량. 그 얘기는 요겁니다. 요거 이제 완성 수량이나 기말 환산량 이거 할 때 이거 환산량이라고 썼잖아요. 요거 환산량 구할 때 재료냐 가공원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환산량 계산할 때 이제 평균법이 있고 다음 파트 나오는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평균법은 지난달에 투입했든 이번 달에 투입했든 구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제공품 계정 그렸을 때 차변의 기초 제공품 전기에서 이월된 거죠. 지난달에서 넘어온 거니까 이게. 그 다음 이번 달에 새로 투입한 거.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아. 합쳐서 그냥 그 중에 일부는 완성되고 일부는 미완성된 거야 라고 따져주는 거. 완성, 미완성. 기말 제공품이 현재 미완성,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품 중에도 전기 투입과 단기 투입이 있다. 기말 제공품 중에도 전기 투입과 단기 투입분이 있다. 즉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전기 투입이든 단기 투입이든 결국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전기 투입하고 단기 투입을 묶어서 일부는 완성, 일부는 미완성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때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만약에 이게 완성품은 100개예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재료도 100%고
가공비도 100% 끝난 걸 얘기하는 거죠. 완성품이 이거지. 재료도 100% 끝났고 가공비도 100% 끝났다. 근데 기말이 만약에 100개예요. 만약에 100개인데 재료는 100% 끝났지만 가공비는 만약에 50%가 끝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환산량 계산할 기말 환산량. 그럼 재료비 계산할 때는 100개로 계산하고 가공비로 계산할 때는 50개로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환산량. 그래서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완성 플러스 기말. 자, 이번에 투입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투입해서 100개 그리고 재료 계산할 때는 이거 100개 이거 100개니까 200개 완성한 거죠. 재료만 따지면 200개 완성한 거고 가공비로 따지면 이거 100개하고 이거 50개니까 150개 완성한 거예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이론 강의를 전혀 안 들으신 분들은 전혀 무슨 얘기하는 기야 이러고 째려보겠죠. 벌써 나갔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지금은 적어도 이론 강의 한 번쯤은 듣고 그리고 보면서 지금 정리하고 그리고 아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구나. 아까 제가 5초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3초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은 이거 봐서 모르겠죠. 근데 일단 지금 개념상 평균법은 전기 투입하고 단기 투입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산량 계산할 때는 완성 플러스 기말. 이 대변 거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선의선출법이다. 글자가 들어가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먼저 투입한 것을 먼저 완성한다. 먼저 투입한 거, 지난달에 투입한 거를 먼저 완성하고 나중에 투입한 거, 이번에 투입한 걸 나중에 완성한다고 가정하는 방법. 그래서 전기에 투입한 거는 무조건 완성하고 이번 달에 새로 투입한 것 중에 일부는 완성되고 일부는 남는 걸로 보는 방법이 선의선출법이에요. 이 전제가 필요해.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건 이 완성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일까요? 기말 제공품을 환산하기 위해서일까요? 이거예요, 이거.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과정.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환산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구하는 거, 이거. 왜냐하면 이 완성품 제조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말 현장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미완성, 이게 미완성이잖아요. 미완성품이 얼마냐 이걸 환산을 해야만 현재까지 작업이 된 걸 계산해야만 완성품 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을 구해야 이게 완성품 제조원가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완성된 걸 구해야 기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말의 작업 중에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만 진짜 완성품 원가가 얼마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 구할 때 평균법일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니까 이 기말 제공품 구하더라도 뭐 언제 투입했다 이런 거 안 따지니까 그냥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선의선출법은 기초 먼저 투입한 게 먼저 완성한다고 전제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기말 제공품 구할 때는 기초에 투입했던 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은 단기에 투입한 것만 남을 수 있잖아요. 단기에 투입한 것만 남을 수 있고 기초 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완성된 것 중에 기초 투입분을 빼는 겁니다. 완성된 것 중에 기초 투입분을 빼는 겁니다. 기초 걸. 이 완성품 중에 전기 투입분을 빼는 거야. 왜? 기말 제공품 구할 때 기초 거는 아예 무조건 완성했다고 전제하니까 기말 제공품으로 남을 수가 없어. 단기 투입분만 남을 수가 있어. 기초는 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초를 빼야지. 완성품 수량에서 기초 완산량을 빼줘야 되는 게 선의선출법의 포인트입니다. 그 대변 거 완성 플러스 기말은 똑같잖아요. 완성 플러스 기말은 똑같은데 완성된 것 중에 기초를 빼야 돼. 왜? 선의선출법이라는 제목 자체가 먼저 투입한 건 먼저 완성한다는 전제. 따라서 기말 제공품 구할 때는 기초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초 거를 빼줘야 되는 것이 선의선출법이다. 요걸 기억하면서 자 이제 정리하자면 자 완성품 환산량 드디어 이제 정리합시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거 평균법일 때는 완성 플러스 기말이고 선입일 때는 완성 중에서 기초를 빼고 기말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차이 나나 보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지금 완성 플러스 기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요 순서는 앞뒤를 좀 바꿨지만 어쨌든 결론은 똑같고 기초만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을 묻잖아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완성 플러스 기말이라고 외우세요. 단 평균법일 때는 여기서 끝. 만약에 선의선출법이다.
그럼 여기서 기초를 빼면 됩니다. 선입일 때 기초를 빼주는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외워요. 완말 맞초.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면 완말 마이너스 초죠. 완말 맞초, 완말 맞초, 마초맨 막 이런 얘기도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 안 하나? 맞초. 완말 맞초 외우세요. 완성품 환산량, 완말 맞초 외우세요. 완성 플러스 기말.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잖아요.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니까 완말 맞초. 마는 마이너스. 완말 맞초 외우세요. 자, 기초를 빼는 건 무슨 법일 때? 선입일 때. 기초를 빼는 건 선입일 때. 평균법은 완말. 그러니까 평균법일 때는 완말 맞초에서 완말까지고 선입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 선입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 선맞초. 선입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 완말 맞초 외우세요. 완말 맞초하고 하나 외우면 돼. 완말 맞초 외우면 5초면 충분한 거예요. 물론 물어본 게 뭐냐에 따라서 5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밑장 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물어본 게 간단하다 그럼 3초면 해결되지. 근데 만약에 물어본 게 하나가 아니야. 2개 물어볼 수도 있거든. 2개 물어볼 때는 좀 더 걸리죠. 2개 가면서 5초 10초 아니 3초 6초는 잡아줘야지. 어쨌든 완말 맞춰 외우세요.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기본 전제가 이 환산량 구할 때 기말 환산량이나 기초 환산량 구할 때 환산량은 아까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 거 이거 어디 갔니? 요거 기초 기말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해준 거 환산량 이거 계산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완말 맞춰 기억하세요. 선입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 선입일 때는 기초를 뺀다. 또 시험 볼 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시험 볼 때 이걸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예를 들어서 평균법일 때의 환산량을 구해라. 또는 선입선출법일 때의 환산량을 구해라. 그럼 평균법일 때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선입일 때는 마초맨을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초, 마이너스 기초.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럴 때 있어요. 최근에도 나왔는데 평균법일 때와 선입선출법일 때의 차이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센스가 있는 사람은 요거만 구하면 되죠. 차이는 어차피 요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기초. 또 바꿔 말하면 만약에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이나 선입이나 똑같죠.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이나 선입이나 똑같죠. 이 그림상으로도 완성 플러스 기말에서 만약에 기초가 없다. 그럼 단기 투입된 것이 완성과 기말이니까 평균법이든 선입이든 완성과 기말로 가니까 똑같은 거죠. 기초가 없다면.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이나 선입이나 똑같다. 완말 맞춰 외우세요. 외우시면 이제 끝나. 자, 문제 나온 걸로 바로 가죠. 자, 회계 1급입니다. 101회 회계 1급이고요. 평균법이 보이고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래. 그리고 근데 물어본 게 가공비잖아요. 그럼 재료비 읽을 필요 이슈 없슈? 없지. 그럼 답만 구하자. 가공비는 어쩌고저쩌고인데 읽을 필요가 없죠. 공정 전반에 걸쳐서 또는 진척도에 따라 투입된다 이 소리니까 읽으나 마나예요. 재료일 때나 착수시냐 진행일 때냐 이제 가공비는 읽으나 마나야. 그럼 기초수량 400개 20%, 착수량, 완성량, 기말수량 50개 40%. 자, 문제 다 읽었죠. 이제 답 구하면 돼. 가공비의 환산량 물어봤잖아요. 완말 맞추죠. 평균법이라는 거에서 완성하고 기말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이 난다면 완말, 완성수량 800개 플러스 기말 50개인데 완성도가 40%야. 끝났잖아요. 이거 몇 초 걸려요? 이거 20개, 이거 800개, 그럼 820개 몇 초 걸려요? 지금 제가 쓰면서 500개, 40%, 20개 이렇게 써서 그렇지 여러분 잘 양심에 발을 놓고 잘 생각해보면 5초 이상 걸릴 게 없죠. 문제가 뭔지 알고 가공비 환산량 물어보는 거구나. 그리고 평균법이니까 완말 맞초 중에 맞초는 선입이야. 맞초 빼고 완말이야. 알고 있다면 완성 플러스 기말 환산량 끝. 간단한 거잖아요. 만약에 재료 물어봤다. 이건 가공비고요. 만약에 재료 물어봤다. 그럼 완성 플러스 기말이니까 끝. 850개 끝. 재료일 때는 850개입니다. 여기서는 곱할 필요가 없지. 왜? 재료가 공정 초기 즉 착수시에 투입되잖아요. 곱하기 100%는 하나만 하죠. 할 필요 없죠. 생략해 필요 없어. 그냥 50개야. 그냥 50개. 그럼 850개 끝. 진짜 이거 2초면 되잖아. 2초 800 플러스 50 이거 쳐다보는데 몇 초 걸려? 2초? 1초면 되지 않아요? 알면. 그리고 가공비일 때는 완성도 곱해야 돼. 5, 4, 20, 20개 820개
이거 쓴 것도 시간 걸리는 거지. 설명상 필요해서 제가 한 거죠. 그럼 실제로는 요거만 보면 돼. 아, 850? 아니면 이거 계산하면 820. 끝. 만약에 문제가 평균법이 아니고 선입이야. 그럼 완말 맞추니까 여기서 기초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850개에서 기초 이거 400개잖아요. 400을 빼. 그러면 450개지. 선입일 때. 그 다음에 가공비는 820개 마이너스 기초 400개 20%. 400개에 20%잖아요. 0.2. 그럼 80이죠. 400개에서 이게 80개를 빼면 740개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가공비 기초를 빼는 거. 이게 80개를 빼는 거 맞죠? 400개 빼면 어이구 뭐 이렇게 많아. 어쨌든 평균법이든 선입이든 완말 맞춰. 선입일 때는 기초를 빼라. 선입일 때는 기초를 빼라.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평균법 나옵니다. 105회 회계 1급이에요. 105회 회계 1급이고 평균법이고 또 물어봤네. 가공비 환산량이에요. 똑같아. 가공비 환산량이니까 솔직히 재료비 읽을 필요 없지. 가공비 언제 투입한다 읽을 필요 없어요. 왜? 가공비는 무조건 진행에 따라 투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분석 끝났죠.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환산량이야. 그럼 여기서 기초 나오고 완성 나오고 착수 나오고 기말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나왔는지 분석 끝났어. 이제 답만 구하자. 그럼 완성 플러스 기말 환산 이거잖아요. 끝. 그럼 36에 18 이건 1800. 그럼 8000에 1800이니까 9800. 끝. 그죠? 5초 걸렸어요? 368 1800개 구하는 순간 9800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재료면 8000 플러스 3000이지. 왜? 재료가 공정초 착수 시에 투입됐다. 그럼 그냥 3000개 계산하면 되니까 11,000개죠. 11,000개는 없네. 재료일 때는 11,000개. 재료일 때는 11,000개. 끝. 근데 만약에 이걸 선입으로 바꿔.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바꿔서 재료원가랑 가공원가 환산량 구해라. 그럼 재료는 11,000개 마이너스 기초 빼면 되는 거잖아요. 기초를 빼면 되죠. 기초가 1000개야. 기초 1000개를 빼. 그럼 10,000개지. 가공비는 9,800에서 기초 1000개 20% 빼. 1000개 20%면 마이너스 200개. 그러면은 9,600개 이렇게 되죠. 어때요? 재밌죠? 그러니까 평균법이 나오든 선입이 나오든 그까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평균법이나 선입이나. 그러니까 완말 맞춰 이거 외우면 끝나. 선입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 선입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 이것만 해주면 끝나죠. 그리고 만약에 차이를 물어봤다. 그러면 선입일 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환산량 차이. 재료일 때는 1000개, 가공원가일 때는 200개. 1000개 20%니까 완성도를 곱하는 거니까 진짜 3초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글씨를 쓰고 해서 그렇지. 저 혼자 문제 풀어라. 그럼 딱 재료보면 1초면 되겠다. 잘하면. 그죠? 재료비는 1초면 돼. 근데 가공비는 368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초 더 걸리네. 2초. 되죠? 또 있죠? 또 갑니다. 또 회계 1급이야. 102회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번엔 평균법이고요. 재료도 물어보고 가공비도 물어봤어. 물어본 건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그럼 이건 물어본 게 두 개니까 재료비랑 가공비 두 개 물어봤으니까 3초씩 잡아도 6초고요. 5초씩 잡아도 10초예요. 그죠? 문제 읽는 시간 빼고. 자, 문제 보니까 기초 수량 100개 25%, 기말 수량 200개 50%, 착수량과 완성량이 써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완성량이 안 써 있었어. 그럼 잽싸게 머릿속에 이걸 그려서 기초 수량 차변 100개. 그 다음 새로 착수된 거 차변입니다. 투입된 거 차변에 400개. 그리고 대변에 완성된 거 만약에 안 나왔다면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기말 수량이 200개잖아요. 200개. 이래서 차변합계 500에서 200배니까 완성된 거 300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 이제 그 다음 재료가 착수 시에 투입됐대요. 공정 초기에. 그리고 가공비는 일거나 만합니다. 무조건이니까 이건 무조건 진행에 따라 투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거나 만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분석이 끝났어. 그럼 재료 구하자. 재료는 완성 플러스 기말이니까 완성 300 플러스 기말 200. 그럼 500. 끝. 답은 3, 4번 중에 하나. 3, 4번 중에 하나가 답이고 그 와중에 1, 2번 찍은 사람은 귀밑머리 3개씩 뽑아요. 그 다음 가공비는 완성 300 플러스 기말 환산이니까 2, 50, 100개. 100개 더하면 400이지. 그럼 답은 3번이겠네. 끝났죠? 진짜 솔직히
내용을 알고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럼 읽는 시간 빼고 진짜 계산하는 거 3초면 됩니다. 5초도 아니야. 진짜 3초면 됩니다. 그죠? 복잡하게 할 거 없고 무조건 완성 플러스 기말이면 돼. 완말 맞춰. 만약에 선입이다. 그럼 마이너스 초. 만약에 이걸 선입으로 풀어. 만약에 선입으로 풀면 재료비랑 가공비는 각각 몇 개냐. 그럼 재료는 500개였는데 여기서 500개에서 마이너스 몇 개를 빼는 거야? 100개를 빼는 거지. 마이너스 100. 그럼 400개가 되고 가공비는 400에서 몇 개를 빼는 거예요? 400에서 기초 100개 25%. 25개를 빼는 거지. 마이너스 25. 그럼 몇 개? 375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는 400개와 375개가 됩니다. 여기서 기초를 빼면 되니까 기초 환산량 재료일 때는 착수시니까 그냥 100개로 계산하고 가공비일 때는 무조건 이거 계산해서 25개 맞네 25개 계산해서 이렇게. 그래서 평균법일 때의 환산량에서 기초를 빼면은 선입이 된다. 만약에 차이를 물어봤다. 결론은 기초값만 구하면 된다. 벌써 문제 몇 개를 풀어드린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한 챕터당 진짜 100만원짜리 특강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또 회계 1급이네. 107회 107회면 최근 거죠. 여기도 재료비 가공비 둘 다 물어봤어. 이럴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또 평균법이야. 그러고 보니까 저기 회계 1급에서는 평균법이 거의 대부분이네. 선입이 안 나오네. 어쨌든 평균법이고요. 그럼 재료는 착수시입니다. 공정 초기 착수시 투입되고 가공비는 일거나 마나. 가공비는 무조건 진행에 따라 투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물어본 거 환산량, 기초, 기말, 착수, 완성 다 분석됐습니다. 자, 재료부터 구합니다. 그럼 완성 플러스 기말 끝. 1800, 300 눈에 보이는 순간 2100. 에이 이거 왜 구했지? 에이씨 왜 구했지? 다 똑같아. 진짜 이런가? 이상한데. 그럼 가공비 갑시다. 가공비는 완성 플러스 기말 한상 300개에 70% 37에 21 210개 더하면 2010개 끝. 답은 1번. 끝났죠? 끝났잖아요. 만약에 선입이다. 그럼 마이너스 기초죠. 선입이니까 마이너스 기초 요거 100개 계산하면 2000개. 선입선출법일 때는 2000개. 그 다음 마이너스 기초 100개인데 50%.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 계산해야 돼요. 완성도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50개. 기초 50개를 빼니까 1960개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1960개. 선입선출법이었다면 2000개와 1960개. 2000개와 1960개입니다. 이게 다 2100개였나? 제가 뭐 잘못 적었나 또? 밑에 1, 2, 3, 4가 똑같은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만약에 이게 3번이 2000개, 3, 4번이 2000개, 2000개였다면 3번은 선입선출법이 되겠죠. 2000개와 그 다음에 1960개.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거의 끝나가지 아마? 또 있네. 왔다. 우철 봐요. 물량흐름 자료 참고해서 이거 세무이급이네. 108회 세무이급. 108회니까 최근 건데요. 세무이급이에요. 기업과 니은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차이. 이때 재료는 공정초 착수시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일거나 마나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그 다음 기초수량, 기말수량, 착수량, 완성량 나오고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환산량은 몇 개고 선입에 의한 가공비 환산량은 몇 개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차이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3초 안에 될라나? 되죠? 1초면 됩니다. 1초면 됩니다. 물어본 게 뭔지를 알았으면. 그리고 가공원가만 물어봤죠. 고맙게. 가공원가의 환산량이 차이입니다. 문제가 뭔지만 알면 계산은 1초면 됩니다. 결론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뭐만큼? 기초만큼. 그럼 답은 3, 42, 120개. 답은 120개 끝. 뭔지 아는 분들은 센스, 이제 회계적 센스, 회계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기본 이론 듣고 이 특강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정리가 됐고 한 거죠. 그럼 이거 구했다. 그냥 진짜 1초면 구했다. 끝났잖아요. 1초면 구했다. 그럼 이게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한 사람은 이렇게 풀고요. 아니면 공부는 열심히 한 사람.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좀 다르죠. 그죠? 잘하는 사람은 이미 끝났어 이제.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잘 안 보여.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 이거 구하는 거지. 평균법일 때 가공비 환산량. 그럼 이제 평균법도 있고 선입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써드린 거 완말 맞춰. 완성수량 800개 플러스 기말이 몇 개였더라? 200개네. 200개 곱하기 50% 0.5. 그럼 평균법은 여기까지 끝.
그리고 선입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가 300개구나. 기초 300개 곱하기 0.4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평균법일 때는 800개 플러스 100개니까 900개가 되고, 선입일 때는 여기서 3, 42, 120을 빼니까 780개가 되네. 그래서 120개 차이나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래도 공부를 한 거지. 열심히 한 거지. 근데 잘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것만 째려봤고, 잘하는 사람은 기초부터 째려봤고,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은 구한 거지. 평균법일 때는 몇 개, 선입일 때는 몇 개를 구한 거죠. 그래 놓고 차이를 구했더니 120개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안 물어봤지만 재료일 때는 800개 플러스 기말 200 마이너스 기초 300 이걸로 끝이잖아요. 몇 개 차이 나? 100개 차이 나지 뭐. 재료일 때는 100개 차이 납니다. 재료일 때는 100개 차이 나. 평균법일 때는 1000개, 선입일 때는 평균법일 때는 1000개, 선입일 때는 1000개에서 300개 빼니까 700개죠. 700개 이렇게 됩니다. 그게 300개 차이 나죠. 그러니까 차이를 물어봤을 때 이건 기초제공품만 보면 돼 라고 머릿속에 느낌표가 빠바박 떴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자, 그래서 끝났네요.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요런 정도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회계 1급에 많이 나왔죠. 세무 2급보다. 세무 2급은 근데 나오면 수준이 높으니까 조금 어렵게 나왔죠. 자, 그래서 역시 궁금한 거나 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면 이론 강의는 저희 카페로 오세요. 네이버 카페 김쌤 전산회계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부터 듣고 특강을 듣는 게 순서죠. 이론을 지금 제가 다 처음부터 쉽게 이거 하는 게 아니죠. 이론은 어느 정도 듣고 특강을 통해서 포인트를 짚고 실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파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